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1인당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동과 말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윤 대통령, 자, 지금 이 연금개혁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인이 총선 때부터 주구장창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이 안을 일단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은 이재명의 이 주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해야지 무슨 획일적으로 이렇게 돈을 뿌리느냐.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KDI의 분석입니다. KDI의 분석, 지난번 코로나 때 이렇게 지급했다가 경제효과가 미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13조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리고 이 13조 원을 다른 곳에 지원한다면 훨씬 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KDI 등 연구기관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파퓰리즘에 근거해서 무조건 돈을 뿌리겠다는 것, 이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이 해본 수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을까요? 국회 21대 마지막 날 이재명 대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자꾸만 만나자고 합니다. 연금개혁 때도 그렇고.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연금개혁도 뒤늦게 21대에서 다 처리하자. 물론 필요한 것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칼로 확 자르듯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자꾸만 윤 대통령 보고 만나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는 독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만나서 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만나서 독대를 청해 다른 본인 이야기는 설마 하는 게 아니겠죠.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 정부 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25만 원씩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담감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매칭 지원도 제시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만든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윤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13조 원이라는 큰 돈,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뿌리는 것이 과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이 13조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출생아 23만 명한테 5천만 원씩 줄 수 있고 긴급복지지원금을
36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게임 체인저였던 메신저 리버 핵산 백신 기술을 국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1조 4천억으로 간병살인을 부르는 간병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도 거스름돈이 3조 원 남는다고 동아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자, 더구나 이 KDI 분석 이걸 보면 분명합니다. 자, KDI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서 같은 해 12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의 시사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 4.15 총선을 약 보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하위 70%를 준다고 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가구에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모두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DI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0.16에서 0.36배였다는 결론입니다. 100만원 받았다면 26만원, 36만원만 추가로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이 대한경영학회지의 2021년 8월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그 이후엔 오히려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지원금 종료 이후 오히려 대형 온라인 매장 소비와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사용액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뭐 돈 많은 사람 그 뺏어다가 낮은 저소득층에 준다, 뭐 법인거 개인에 준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원 돈을 뺏어서 자영업자에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를 활성화시키냐, 이건 부정적입니다. 자, 또 문제는 지금 저출생 대응에 이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의 파퓰리즘, 이거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물가나 이런 다른 경제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 본인의 주장이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또 한번 헤게모니를 먼저 잡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